네, 오늘 낭독할 책은 이토록 멋진 50이라면이라는 책입니다. 출판사는 청림출판. 책을 좀 보내주셨어요. 출판사에서. 작가는 이주희 작가님. 네. 인생 후반 다시 나를 생각합니다. 삼성전기에서 홍보와 인사 일을 하며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숙명여자대학교에서 경영을 공부했고 헬싱키 경제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를 받았다. 현재는 일하며 살아오며 느낀 인생의 노하우들을 글과 강연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전작으로 조금 알고 적당히 모르는 50이 되었다. 딸로 입사, 엄마로 퇴사. 직장인의 감정 수업이 있다. 네,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장 다시 나를 생각하다. 2장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다. 3장 나로 서기 그 준비운동. 4장 이제 넘치는 것은 비우자. 5장 아직도 부족한 것은 채우자. 6장 삶의 기준을 나로 하는 행복한 이기주의자. 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5장 아직도 부족한 것은 채우자 이 부분인데요. 낭독해 볼게요. 페이지는 159페이지입니다. (5장) 아직도 부족한 것은 채우자. 나다움이라는 장르. 교생 실습을 나가기 전 오렌지색 캐주얼 정장에 하얀색 양말, 운동화를 신고 학교에 갔다. 뽀글머리에 달랑이는 큰 귀걸이도 걸었다. 처음으로 화장도 정성껏 했다. 친구들은 경악하며 양말을 벗기고 학교 앞에서 구두를 사 신겨주었다. 다음 날에는 하얀색 긴 치마에 물방울 무늬의 남색 블라우스를 입었다. 친구들은 치마의 허리춤을 몇 번이나 접어 7부로 만들어주었다. 그렇게 몇 번의 연습과 교정 후에 배정받은 고등학교로 교생 실습을 나갔다. 요즘 TV에서는 옷 좀 입는다는 연예인들이 정장에 운동화를 신고 나온다. 그래, 바로 이거야. 30년 전 나의 아방가르드한 취향이 이제야 인정을 받다니. 넌 그때 온통 오렌지색이었어. 운동화가 문제가 아니라 선키스트 패밀리 주스병이 걸어오는 것 같았다니까? 친구들은 끝까지 냉철했다. 졸업할 때가 다 되어 처음 입어보는 정장이었으니 패션이고 취향이고 논할 만한 주제도 되지 않던 시절이었다. 그런 촌스러운 시절에도 친구 K만은 달랐다. 모두가 통급 구두를 신고 나팔 청바지를 입고 다닐 때 단발머리에 트위드 재킷과 바바리 코트, 자카드 원단의 치마와 바지를 즐겨 입었다. 백파이프를 부는 스코틀랜드의 소년 같았다. 고등학교 친구 H는 북유럽풍의 옷을 즐겨 입었다. 에스토니아나 덴마크, 스웨덴의 예쁜 인형 같았다. 회사 동료 Y는 쉬는 날은 어김없이 카레이싱을 하러 갔다. 호방한 성격에 느릿한 말투, 늘 웃는 얼굴을 띠고선 어떻게 그런 무지막지한 스피드를 즐기는지. 친구 E는 빈티지 그릇을 한두 개씩 사 모은다. 새 그릇에 새로운 음식을 하나씩 올려놓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했다. 변변한 옷은 없어도 그릇만큼은 작은 전시를 할 정도가 된단다. 웃을 때면 살구꽃 느낌이 나는 편집자 Y도 토끼 문양의 식기류를 사 모은다. 술을 따르면 토끼가 목욕하듯 몸을 담그게 되는 신기한 잔도 가지고 있다. 식탁 보는 예쁜 토끼들이 나란히 나란히를 하고 있는 그림이다. 말 그대로 토끼 덕후다. 그들의 이런 아취는 얼굴이나 함께 일했던 모습, 분위기보다 오래 기억에 남아 그들을 규정하는 브랜드가 된다. 일도 마찬가지다. 남들이 하던 대로 하는 사람들 말고 뭘 해도 다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날치와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가 합동으로 꾸민 범 내려온다를 처음 봤을 때 아마도 이자란 밴드의 공연을 봤을 때도 좀 다르다는 느낌? 핫하고 힙함을 넘어서는 강한 울림이 있었다. 이자람은 우리 세대에게 예솔아, 할아버지께서 부르셔. 예 하고 대답하면으로 유명한 소녀다.
20살의 춘향가를 8시간 동안 완창하면서 세계 기네스북에 올랐고 지금은 포크록 밴드인 아마도 이자람 밴드에서 보컬이자 기타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방송 DJ, 가야금 연주자로 활동하는 등 판소리에서 머물지 않고 진정한 소리꾼이 되기 위해 부단히 도전 중이다. 이자람은 판소리 노인과 바다 창작 노트에서 샤워하는 순간조차 마음속은 크고 작은 싸움으로 바쁘고 그 모든 싸움은 자신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원하고 있는 자신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묻는다고 했다. 마음껏 소리하고 싶다는 말이다. 그래, 이것이 바로 남과 다른 것을 만들어가는 이자람이라는 장르가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내겐 어떤 취향이 있던가? 타인이 나를 기억할 때 떠올리는 것은 무엇일까? 막상 적당한 것이 생각나지 않는다. 물건은 비용과 쓸모, 만족도를 종합해서 가장 적당한 것을 고르는 편이고 일은 세상 다수가 그런 것처럼 회사원으로서 주어진 일에 열심이었으나 특별할 것은 없었다. 스코틀랜드나 북유럽의 취향으로 각인된 것도 아니고 이자람처럼 나만이 할 수 있는 장르를 만들지도 못했다. 많은 사람이 그러하듯 최고가 아닌 최선의 삶을 살았으니 대체로 취향이 열등하다. 희소가치가 있는 옷과 장신구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외국 유명한 여행지의 이름을 어색하지 않게 외우지도 못하고 형형색색 옷을 입고 공을 치거나 숙성된 와인을 즐길 만한 안목도 없다. 특별히 선호하는 음악이나 미술, 영화 장르도 없다. 그러니 나이가 들면 이 정도의 취향은 보여줘야지라는 은연의 표현에 기가 죽기도 한다. 열등감 때문이겠지. 바닷속을 유용하는 거대한 물고기 떼처럼 한 방향으로 우르르 또 반대 방향으로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지금은 이것에 다음은 저것에 열광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건 게다가 좋은 음식, 비싼 옷, 화려한 취미를 가지는 것이 나이 들매 위로라고 생각한 건지 지금 우리는 모두가 비슷해지고 있지 않은가? 굳이 남들과 같아지기 위해 무엇을 선호하는 일에 마음과 시간을 다할 필요가 있을까? 오렌지색 선키스트병이었던 시절에 오히려 나다움의 취향이 있었던 것 같고 얼마 전부터 엄마에게 물려받은 옷을 고쳐 입기 시작했다. 소매를 떼어낸다든가 밑단에 고무줄을 넣는다든가 장식을 붙이는 시기다. 그렇게 입고 나가니 동네 지인이 한마디 거둔다. 아이고 특이하다. 이거 어디서 샀어요? 아 이거요? 40년 전에 금강 패션에서 산 거예요. 사실은 엄마가 입으시던 옷이에요. 괜히 익숙해진다. 부모님 것이라는 자부심, 개조된 디자인에 대한 자신감 등. 요즘 MZ세대는 값비싼 브랜드가 아니라 갖기 어려운 아이템을 누가 얻는가가 과시와 차별화의 요소가 된다고 한다. 경제적 지불 능력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희소한 상품을 얻는 소비자의 능력을 득템력이라고 부른다고. 남들과는 다른 구하기 어려운 것을 얻음으로써 생기는 차별화의 느낌뿐 아니라 그 과정 자체를 즐긴다는 것이다. 물론 MZ세대의 득템력이란 한정판 운동화, 굿즈 같은 것들이지만 내가 입은 엄마의 옷은 그런 점에서 차별화의 최고봉 아니겠는가? 나의 트렌드를 당신이 모르는 것이 요즘의 트렌드라고 하지 않던가. 나는 아프리카 오지마을도 가보고 싶고 외국어도 새로 배우고 싶고 찢어진 청바지에 워커를 신고 은혜색 머리카락을 해보고도 싶다. 완전 육식주의자인 카니보와도 완전 채식주의자인 비건과도 같이 식사해보고 싶다. 아직은 굳어져 고체가 되고 싶지도 않고 기체가 되어 날아가고 싶지도 않다. 여전히 해보고 싶은 것이 많다. 취향이나 장르에 대한 고집은 그 다음의 일이다. 아직 시간은 많다. 알아가는 중, 선택하는 중. 왜 그런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너의 틀부터 깨. 알지 못하니까 즐길 수 없는 거지. 친구 엘은 카니보어의 식사는커녕 아프리카는커녕 남들이 하고 사는 것에 큰 편견 없이 시도부터 하라고 잔소리를 했다. 자연 파괴니 뭐니 이상한 소리는 집어치우라고 말이다. 얼마 전부터 와인에 대한 책을 읽고 있다. 와인 이름은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또 까먹는다. 폭탄주에 익숙한 입맛이라 맛을 봐도 아직은 품종별로 세밀한 차이를 잘 모르겠다. 하지만 알아가는 중이다. 배워가는 중이고 언젠가는 나에게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학문의 장르를 찾아서
한동안 주말마다 가족들과 대학교 캠퍼스 투어를 다녔다. 대학교를 다닐 때 학교 신문 만드는 일을 했던지라 비교적 많은 캠퍼스를 방문했지만 상전벽해라는 말이 실감났다. 예전의 대학교 캠퍼스들이 아니었다. 대부분 대학교 건물이 석조물의 고딕 양식이지만 르네상스 양식의 건물도 있고 우리나라 전통 양식의 고풍적인 건물도 있고 현대적인 빌딩으로만 지어진 학교도 있다. 이런 건물은 학교의 분위기, 학생들의 성향과도 어딘가 닮아 있다. 코로나19로 퐁당퐁당 학교에 가는 아이들에게 학문의 전당을 보여주고 양식을 얻게 하려는 계획이었는데 옛날 추억으로 어른들이 더 즐거웠다. 어떤 양식을 나의 양식으로 만들어가야 하나? 르네상스? 고딕? 바로크? 아방가르드? 모던? 그게 어디 내 취향이었겠니? 우리 엄마 취향이었지. 그 나이에 취향이 어디 있었겠어. 엄마 대신 내가 에스토니아 인형이 되어드린 거였지. 근데 그게 또 웃긴 게 내 취향이 되더라고. 친구 이가 말했다. 인사동에서 생활한복과 2권을 사서 집에서 며칠 동안 입었다. 편하고 넉넉해서 마음에 들었다. 그런데 가족은 질색이다. 나이 들어 보인다며 계속되는 타박에 결국 벗어야 했다. 취향 만들기 한번 어렵다. 회방꾼이 너무 많다. 생각해보니 엄마였다. 엄마는 간혹 누빔 생활 한복을 입었다. 한번 입어보고 싶다고 하면 너희들은 하늘거리는 예쁜 원피스를 입으라며 손살을 치셨다. 그런데 난 늘 누빔 생활 한복이 그렇게 탐이 났었다. 네, 오늘은 출판사 지연으로 이토록 멋진 50이라면을 낭독을 해봤는데요. 이 책을 읽어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먼 훗날 내가 50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일까? 우리 이주희 작가님은 굉장히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분 같아요. 특히나 저는 이 책의 표지 마음에 들었어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표지 같았거든요. 오직 나로 살아가기 위한 자기 발견 수업. 오늘은 이주희 작가님의 이토록 멋진 50이라면의 일부를 낭독해 보았습니다.